안녕하세요. 완연한 봄 기운 속에 매주 여러분들과 주간 ETF로 함께하고 있는 진이 인사드립니다. 요즘 국내 증시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견조한 ETF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ETF까지 ETF 시장은 매일매일이 이벤트인데요. 꼭 알아둬야 할 ETF 소식들 오늘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ETF 출발합니다. 코덱스 소식으로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코덱스 TRF3070 ETF가 4월 7일 기준으로 순자산 총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상품은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대표적인 자산 배분 ETF인데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절한 상품입니다. 이 3070이 무엇이냐면 글로벌 선진국 주식의 30%, 국내 채권의 70%의 비중으로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자산 간 투자 비중에 따라 코덱스 TRF7030 ETF, 코덱스 TRF5050 ETF의 상품으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자산 배분 ETF 수요와 연금 투자 증가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상품은 주식 자산 환 노출형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에 달러가 강세일 경우 일정 부분 수익률 방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주요 이벤트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각 나라별로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이번 주 가장 주목하는 지표는 3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2월에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 더 오른 8.4%를 기록하며 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 이번에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모두 높게 나오면 미 연준의 50bp 금리 인상은 굳어지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4월 14일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고요. 한국은행도 역시 14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 퇴임 후 지금 지명된 이창용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총재 없이 열리는 금통이고요. 기준금리는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한국은행 총재 부재 상태에서 개최되는 만큼 기준금리 동결 시나리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상품 소개와 함께 하시죠. 이번 주에 준비한 ETF는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 ETF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ETF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는 정말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시장의 변수들 어느 하나 해결된 것도 없고 모멘텀도 찾아보기 힘든 시장인데요. 올해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2600에서 2800포인트 사이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박스피 장세에서는 한편으로 지수 하단에 사서 지수 상단에서 파는 일종 박스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지수 밴드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2X ETF로 매매가 가능한데요. 지수 하단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매수해서 상단에서 매도하고 지수 상단에서 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ETF를 매수해 하단으로 내려오면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의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한마디로 2배짜리 국내 최초 레버리지 ETF입니다. 반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ETF는 F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음의 2배수로 추적하는 ETF입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도대체 어디서 내지? 라는 마음으로 막막해하고 계실 텐데요. 이 박스권 장세에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주가가 횡보하거나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ETF를 활용한 박스권 플레이가 유효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시장 흐름과 동향이 어땠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서는 미 연준 위원들의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과 내용들이 재확인됐습니다.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미국의 긴축 행보가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높였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도 여전합니다. 그로 인해 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신흥국 국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확산으로 각 지역의 봉쇄가 연장되면서 해상 운임 급등과 공급망 차질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전략 비축유 방출과 중국의 봉쇄 확대 속에 미국의 원유 재고까지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ETF 상품들의 주간 수익률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1위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입니다. 왠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가 이번 주에 1위를 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업종과 섹터가 2차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LG에너지솔루션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2차전지 섹터가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성 악화 우려가 과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 외 2차전지 양극재 소재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내 증권사들의 호평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높은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소재를 대표하는 종목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익률은 5.5%였네요. 앞서 상품 속에서 전해드렸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ETF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수 하락의 베팅에 2배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이 있죠. 지난주 3.9% 수익률에 12주 누적 수익률은 14.5%에 달합니다. 3위는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IC ETF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때 하락했지만 최근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EU의 탄소 배출 규제 강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EU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3.8%의 수익률을 거뒀네요. 반면에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가 지난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미 채권 금리 상승과 나스닥 지수 내에서 반도체를 필두로 한 성장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그로 인해 수익률을 반납해야 했고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이끄는 나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100종목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의 레버리지 상품도 나스닥 지수의 조정에 수익률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국내에서 성장주들을 대표하는 격인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와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ETF의 수익률도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어서 주요 자산시장의 수익률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었던 금이 지난주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물 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심리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중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이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중 한국 주식이 마이너스 2.0%로 수익률이 가장 뒤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체감이 되네요. 이번에는 한 주간 국내 ETF 시장의 동향들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흐름 속에 채권 인버스 유형의 ETF에 기관을 중심으로 1,500억 원가량이 유입됐습니다.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ETF와 전기차 관련 ETF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확인되며 약 2천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네요. 총 3,700억 원의 유입세가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은 주간 ETF의 인기 순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한 관련 ETF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의 내재 가치를 반영해 종목의 비중을 산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삼성그룹밸류 ETF의 유입 강도가 강했는데요. 이 상품은 현재 4월 11일 기준으로 삼성 SDI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금리 상승 시기에도 채권 역방향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덱스 국채선물 10년 인버스 ETF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나타났습니다. 인버스니까 당연히 10년 국채선물 가격에 마이너스 1배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이겠죠.
그 외에 코덱스 삼성그룹 밸류 ETF에 이어 코덱스 삼성그룹 ETF,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ETF의 거래량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시장이어도 코덱스 ETF 상품들과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이 효과적인 투자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주간 ETF로 확인하셨죠? 힘들고 슬프고 지쳐도 이 코덱스 ETF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간 ETF 진이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안녕!